2021년 무대예술 전문의 필기시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18시까지입니다. 24시까지 아니고요. 18시까지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은 시험을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시험을 보실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시험을 안 보실 분들한테 그냥 약간의 경험담 이런 걸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한 8년 정도 시험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한 총 15년 동안 시험 보는 것 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시험 관련돼서 계속 이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저희 스승님이 제가 20대 24살 뭐 이렇게 됐을 때 3, 4살인가 뭐 그때쯤에 이 시험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보고 시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시험이 별로 뭐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험을 안 봤는데, 그게 되게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냐면 그때 좀 노력해서 시험을 봤으면 지금 상황에서 제 월급이 틀렸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입사를 할 때 그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 이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니다 보니까 추후에 상급, 2급, 1급을 다 땄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그 급여가 낮게 시작되면 이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약 좀 높게 들어온 사람이랑 낮게 들어온 사람이랑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 한 5천 원, 5천 정도. 앞으로 한 1억 정도의 그 금전적인 손해가 생겼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자격증을 2년 정도만 먼저 땄었으면 제 급여가 좀 틀리지 않았을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금액이 덜 받은 거죠. 음. 안타까운 얘기죠. 예. 물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라고 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조금씩 후회가 되는 거죠. 아, 그때 우리 스승님 말씀 드릴 걸. 음.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시험 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건 안 따건 저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인생인 건데. 근데 무대 예술을 하실 계획이고 공연장에 계속 계실 거고 어쨌건 연관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건 시험을 꼭 보시라는 거죠.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시험에 관련돼서 맨날 이야기를 해요. 시험 봐라, 시험 봐라. 어찌됐건 자격증 따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 몇몇 아이들은 시험 공부 못했어요. 시험 공부 못해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뭐 내년에는 뭐 공부해서 열심히 붙을 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합격률이 좀 그 낮은데 어찌됐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혹시 떨어질 지언정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걸 한번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는 한다는 거죠. 어, 맞아요. 필기 시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기 시험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학생 때가 그나마 따기 쉬워요. 왜냐면 시간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학생 때가. 직장에 들어가면 시험 볼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어 주나요? 뭐 그 행사 많고 바쁘면은 일하는 게 바쁘지 어떻게 시험 공부할 시간이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직장인이 더 없어요. 학생 때보다. 그러니까 학생 때 따는 걸 추천드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짬밥이 안 될 때, 내가 책임이 그나마 적을 때 따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른 기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알바나 아니면 어떤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친구를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 가끔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동아리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자격증 따봤자 별 상관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딴 친구들 중에 일부가 막 자격증 따도 별 뭐 자격증 안 받는 친구랑 자격증 없는 친구랑 그 있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어요. 뭐 급여도 별로 차이 안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알바생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해요. 저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 그 공연장 쪽에서 알바를 선택을 할 때 문의할 때 똑같은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자격증 있는 친구를 픽을 해요. 가격 차이를 떠나서 그만큼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알바생을 뽑을 때 선택의 기준도 돼요. 공공기관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알바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떠나서 둘 다 똑같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둘 다 일 시키면은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일을 하다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일자리가 생겨서 아니 뭐 인턴 말고 이제 약간 계약직이라도 일자리가 생겼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기회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예, 자격증이 없는 동안은 기회가 있고 내가 가깝고 괜찮고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하다가 괜찮네 괜찮네 그래 자격증은 있어? 없는데요. 그럼 미안하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 음향을 하겠다는 것의 기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막 자격증이 없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연락이 안 간 거죠. 본인한테. 왜?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간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자격증 자체가 자격증을 딴 다음부터가 사실은 음향 경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빨리 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쪽 음향업계를 절대 안 할 거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요. 어찌됐건 자격증 시험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졌고 합격률도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합격자는 사람들도 적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라고 했을 때 떨어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얘기를 사실은 계속하고 계속하는 거는 이 권유를 듣고 10명 정도만 시험을 안 본 친구가 보더라도 그 중에 잘하면 1명에서 2명은 붙으니까요. 운 좋게. 그러면은 다행인 거죠. 어찌됐건 운 좋게라도 따면은 실력을 떠나서 운 좋게라도 자격증을 따면 일단은 성공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찌됐건 기회가 되신다면 자격증은 빨리 따시는 게 좋습니다.